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5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 눈이 침침하고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처럼 뻑뻑한 느낌이 든다. 두 번째,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닌데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세 번째, 피부에 수분이 없고 퍽퍽하고 건조해서 나이 들어 보인다. 네 번째,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다섯 번째,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혹시 여기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상추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추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상추 아무리 씻어도 이 부분에 대장균이 득실득실하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상추 섭취 방법과 함께 상추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상추 효능과 부작용, 상추 5장을 매일 먹으면 사라지는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식 문화 중 하나가 제철 채소를 이용한 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으뜸이 상추쌈입니다. 상추는 본연의 맛이 강하지 않아서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는데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해서 밥에 된장만 탁 올려 가지고 먹어도 맛있고 또 고기랑 함께 싸 먹으면 육류의 부족한 비타민C와 섬유질도 섭취할 수 있어서 식재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상체에 대해서는 유독 재미있는 일화가 아주 많은데요. 중국 고서에는 고려의 상추는 질이 매우 좋아서 고려 사신이 가져온 상추 씨앗은 천금을 줘야만 얻을 수 있다 해서 천금채라고 한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는 상추는 성질이 차고 맛있으면서 오장은 편안하게 하고 막힌 길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약용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귀했던 만큼 그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채소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상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몸의 중요한 순환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혈액순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림프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열순환입니다.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인데 이는 신경과 호르몬계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열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일수록 머리는 시원하고 손과 발은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거나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열순환이 막히면서 인체 상부는 점점 뜨거워지고 아래쪽은 차가워지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머리, 얼굴, 가슴 위쪽으로는 뜨거워서 병이 되고 배, 자궁, 아래쪽은 차가워서 병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인체 상하축의 순환이 무너지면 결국은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 열받아 이런 말인데요. 그만큼 열이 위로만 뻗치는 상기증이 많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열순환이 막히고 이로써 수승화강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생기게 하는데 수승화강, 특히 이 화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상추입니다. 그렇다면 상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상추가 참 좋습니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천연 안정제가 되는 것이 상추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글부글 속은 끓는데 화를 참기만 해서 화병이 된 사람에게도 역시 약이 됩니다. 여러분, 상체 줄기나 짚을 찢으면 그 상처에서 하얀 유액이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여기에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락투세, 락투실, 락토카리움 성분이 해당되는 것인데 정신 안정,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를 식히고 분노를 가라앉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약 제명으로는 상추를 와거라고 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상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상추를 먹으면 졸린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그래서 상추는 수면제처럼 무조건 졸음을 유도한다기보다는 신경의 회복 탄력성을 좋게 해서 깨어있을 때는 집중력을 높이고 자야 할 때는 잠을 잘 수 있도록 신경의 리듬을 살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상추 섭취가 불면증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1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상추 섭취가 수면의 양을 증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면의 질을 유미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긴 잤는데 여전히 피곤하다고 하는 분들은 상추를 꾸준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탈모가 고민인 분들께도 상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스팀 난다, 뚜껑 열린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두피에 열이 많으면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비듬이 잘 생길 뿐만 아니라 머리가 가렵고 또 이 두피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두피가 머리카락을 꽉 잡아주지 못하면 탈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설령 모발 이식을 했다 하더라도 이 두피열을 방치하면 생착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피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평소에 두피가 많이 뜨끈뜨끈하고 색깔도 울긋불긋하다면 두피부터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만 탈모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추는 냉한 성질이 있는데 단순히 두피 열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속 열을 다스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탈모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혹시 잦은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상추의 네 번째 효능은 통증에 관한 것인데요. 히포크라테스가 외과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상추를 먹이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통 작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상추의 락토카리움 성분 중에서 특히 락투신 성분이 최면 진통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통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요. 두통은 원인이 다양한데 모든 두통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열성 두통, 즉 열이 오르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픈 그런 두통을 다스리는데 이 상추가 천연 진통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변비가 있는 분들도 상추의 효능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제 진료 보러 오셔서 상추를 먹었더니 숙변이 싹 사라졌다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상추는 95%가 수분이라서 평소에 수분 섭취가 적어서 변비가 생기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딱딱한 변을 풀어주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 자꾸 용종 생기는 분들께도 상추가 정말 좋습니다. 상추에는 엽산이 풍부한데요. 엽산은 적혈구 생성을 돕고 또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이 영양제로도 따로 복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엽산에 숨겨진 효능 중에 하나가요. 세포 DNA 합성과 이 손상된 DNA를 복구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열을 내리는 상추의 핵심 성분은 상추액을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인데 요즘 나오는 상추들은 품종 개량을 하면서 쓴맛을 줄여가다 보니까 락토신 같은 성분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쓴맛이 약이 되는데 말이죠. 포기를 따면 포기상추, 잎을 따면 잎상추라고 하고요. 또 색에 따라서도 적상추, 청상추, 흑상추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청상추하고 적상추죠. 청상추는 초록색의 잎맥이 흰색으로 쓴맛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맛은 좀 싱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서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상추입니다. 적상추는 끝에 붉은 빛이 도는 것이 특징인데요. 청상추에 비해서 잎이 더 힘이 있고 쌉싸름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청상추는 락투신 함량이 39.8%, 적상추는 69.5%로 적상추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있거나 짝꿍이 요즘 따라 자꾸 하도 많이 내고 짜증도 잘 낸다 하면은 마트에서 상처 고르실 때 청상추보다는 적상추를 구입하세요. 상추 품종은 생육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초기 수확한 상추하고 중기 수확한 상추, 그리고 후기에 꽃대가 올라갔을 때 수확한 상추를 비교해보면 초기에 어린 상추보다 늦게 딴 것일수록 함량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텃밭에서 상추 농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상추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상추도 물로 세척해서 그대로 먹다가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입니다. 상추를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간단한 레시피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추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그대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추를 씻어서 그냥 먹는다면 대장균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상추는 다른 잎채소에 비해 대장균 오염에 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과 연구에 따르면 상추와 양상추 등 상추의 잎채소는 특히 실온에서 대장균 박테리아의 서식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추류 채소의 물리적 구조와도 연관이 있으며 대장균에 대항하는 저항력이 낮은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상추와 같은 잎채소는 작은 주름들이 무수히 많은데 대장균은 이런 주름 사이에 단단히 달라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추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그냥 먹는다면 상추에 남아있던 대장균을 그대로 먹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거나 이런 식습관이 지속된다면 대장균 감염에 의해 복통과 설사는 물론 장염과 장출혈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추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서 바로 먹기보다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상추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냉장 보관입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상추를 냉장고에 30분간 보관하여 먹는다면 대장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듀크대 연구팀은 실온에서 보관한 상추는 대장균의 증식 속도가 매우 빨랐으나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면 대장균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낮은 온도에서 대장균의 활동이 줄어들며 성장과 번식이 점차 둔화되기 때문인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의 경우 표준 온도가 2에서 4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잘 세척한 상추를 바로 먹기보다는 냉장고에 잠시 보관하여 먹는다면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추집게입니다. 보통의 채소들은 보관하기 전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추는 냉장고에 넣기 전 찢어서 보관하는 것이 더욱 좋은데요. 상추에는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상추가 손상되면 손상된 면적을 통해 배출됩니다. 파이토뉴트리언트는 대장균을 사멸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몸속 세포의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공격을 억제하고
세포 내 DNA의 손상을 방지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식품요리 전문 저널 더 키친에 따르면 상추 잎을 찢으면 상추 속 파이토뉴트리언트 분비가 촉진되어 건강상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찢어서 보관한 상추는 항산화 성분이 2배 증가하며 하루나 이틀 안에 먹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니 상추는 드시기 전 미리 찢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익혀서 먹기입니다. 대장균이 걱정되거나 집에 시든 상추가 있다면 상추 나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추 나물은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먹기도 편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그리고 상추 나물에 같이 들어가는 오이는 상추와 궁합이 아주 좋아 건강상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이 낮아 배설 기관이 완벽하게 기능하도록 돕는 정화 채소입니다. 또한 오이는 몸을 알칼리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상추와 함께 독소 제거 능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추와 오이를 같이 나물로 먹는다면 상추가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오이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간단한 레시피를 참고해서 맛있는 상추 나물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2인분 기준 상추 한 줌 200g과 오이 1개, 그리고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양념장은 고춧가루와 간장, 식초를 각각 2스푼씩 넣고 들기름과 다진 마늘은 1스푼씩 넣어 만듭니다. 상추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상추를 넣었다 바로 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데쳐줍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균은 사멸되고 영양소의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데친 상추는 찬물로 헹구고 물기를 꼭 짜줍니다. 상추는 물기를 짜도 수분이 워낙 많은 채소라 충분히 짜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를 짠 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볼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껍질째 잘 세척한 오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잘라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양념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무칠 때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한다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상추나물에 깨를 솔솔 뿌려서 먹으면 칼슘 함량과 고소함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상추나물로 몸속 독소는 배출하고 면역력은 높이시기 바랍니다. 상추를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간단한 레시피도 알아봤습니다. 상추는 불면증 개선과 눈 건강, 뼈 건강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추는 성질이 차가워서 과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쌈이나 반찬으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추를 매일 꾸준히 드시려고 하는데 위의 방법들이 많이 번거로우시다면 되도록 유기농으로 드시거나 농약을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5분간 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한 30초 씻어준 다음에 밀폐용기에 넣고 그 위에 물에 적신 면포로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 그냥 대충 씻어서 먹으면 대장균이 득실득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그냥 먹지 말고 꼭 이렇게 씻어서 드세요.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추의 식이섬유 양을 고려했을 때 일일 섭취 제한량이 400g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 약 한 8g에서 10g 정도 되니까 50장입니다. 다른 채소 섭취량도 고려해야 하니까 이걸 상추로 다 드실 필요는 없고 쌈으로 겉절이로 샐러드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루에 한 5장에서 10장 정도 편안하게 즐겨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추는 쌉싸름한 맛에 또 차가운 성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질이 냉한 분은 과다 섭취했을 때
기초 체온을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장이 냉한 분들도 많이 드시면 설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비타민 K가 많습니다. 그래서 와파린 같은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즙을 내서 드신다거나 과다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추와 상극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추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상추의 영양소 흡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상추를 먹는 법 중 건강에 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상추와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식품들인데요. 건강은 챙기고 입맛은 사로잡는 이 조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상추쌈 자주 드시나요? 상추는 저칼로리에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인데요. 문제는 쌈 싸먹을 때 올려 먹는 양념에 있습니다. 쌈장이나 마요네즈, 고추장 같은 양념을 과도하게 넣어서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의 나트륨 섭취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한국 음식 특성상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쌈 싸먹을 때 먹는 쌈장은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이 2310mg이라고 합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나트륨을 2000mg 이하로 먹으라고 하는데요. 쌈장 한 큰술에 벌써 일일 섭취량의 45%나 먹게 되는 거죠. 여기에 멸치젓이나 고추장, 짭짤한 파김치, 장아찌까지 더해져 쌈을 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폭탄 식단이 되겠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데요. 나트륨은 체내의 수분을 보유하게 해서 혈액량을 늘리는데 점점 혈관벽에 더해지는 압력이 높아져서 고혈압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각종 합병증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항상 매운 음식을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을 만나 들은 이야기인데 선생님 말씀이 사실 위에 더 안 좋은 건 짠 음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짠 음식을 자꾸 먹어서 위에 자극을 계속 주다 보면 위벽이 점점 망가지면서 결국 만성위염, 더 심해지면 위궤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위는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짠 음식을 멀리하고 싱겁게 먹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추쌈을 먹을 때도 양념을 빼고 먹거나 참기름처럼 짜지 않은 양념으로 대체하는 거죠. 혹시 평소에 입맛이 없을 때 쌈을 싸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면서 평소보다 더 먹게 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상추에 고기 올리고 쌈장에 마늘에 파김치에 마늘 장아찌까지 이것저것 얹다 보면 한 번만 더 먹을까 하면서 과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식사 시간이 즐거워지고 맛은 있겠지만 무심코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식을 자주 하다 보면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쌈을 싸 먹는다면 미리 먹을 반찬 가지 수와 양을 정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오늘은 삼겹살은 5번, 목살은 2번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아니면 반찬을 가져다가 식판에 덜어 먹으면 음식의 총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상추의 놀라운 효능을 극대화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추와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식품 그 첫 번째, 바로 달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려고 할 때 글씨가 뿌옇게 보이거나
선명하지 않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혹시 색깔을 볼 때 예전처럼 환하게 보이지 않고 누렇게 흐려 보이진 않으시던가요? 이런 증상들, 사실 나이가 들면서 황반색소가 줄어들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들입니다. 방치했다가 황반변성으로 이어져서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환절기가 되면서 눈이 쩍쩍 붓고 뻑뻑한 분들도 계시죠. 나이가 들수록 너무나 흔한 증상인데요. 눈을 비비면 잠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자칫 각막에 상처를 내서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노인성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은 피로에 쩔어 있고 이물질에 시달리다 못해 눈물까지 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눈 건강의 악순환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달걀과 상추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5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루테인이 무려 6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서 불편함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던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달걀 속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우리 눈을 강한 빛으로부터 보호하고 침침한 시력을 되돌려 놓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달걀 노른자에 가득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눈의 건조함을 해소하고 눈물막을 튼튼하게 해줘서 안구 건조증을 한 번에 싹 날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상추를 함께 곁들이면 금상첨화 비타민 A와 C,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상추는 달걀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기까지 한답니다. 이제 눈 건강을 위해, 그리고 속까지 편안한 한 끼 식사를 위해 상추 달걀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생각보다 만들기 쉽고 죽 형태이기 때문에 평소 소화가 잘 안 돼서 식사가 어려우셨던 분들도 매일 부담 없이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달걀 2개를 풀어서 골고루 섞은 다음 쌀 1컵에 물을 깨끗이 씻어 달걀물과 함께 냄비에 담고 휘휘 저어주세요. 여기에 물 3컵을 부어 은근한 불로 끓이다가 죽이 퐁퐁 올라오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여 10분쯤 더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싱싱한 상추 1포기를 준비해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쪽 짜서 송송 썰어 끓인 죽에 넣어주기만 하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상추 달걀죽 완성입니다. 보드랍고 매끄러운 죽에 달걀의 고소함과 상추의 싱그러움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일품 중의 일품입니다. 오늘 저녁엔 맛있고 눈 건강에도 그만인 상추 달걀죽으로 눈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 최고의 음식 2번째, 바로 키위입니다. 놀랍게도 키위 1개에는 레몬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손꼽히죠. 혹시 나이가 들면서 자글자글한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신가요? 피부가 아래로 처져서 예전보다 얼굴이 커 보이고 늘어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제부터 키위를 상추와 함께 드셔보세요. 키위의 풍부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2018년 피부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키위 추출물을 섭취한 노인은 피부 탄력도와 보습력이 향상되었고 주름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매일 키위를 먹는 중년의 여성들의 피부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되기도 했죠. 피부만 깨끗해지고 깊은 주름이 사라져도 5살은 훨씬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피부에 좋은 상추와 키위를 함께 드셔보세요. 상추와 키위의 환상조합,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상추를 먹으면 숙면의 질까지 높여진다고 하는데요. 혹시 커피 한 잔도 안 마셨는데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자서 힘든 분들 계신가요? 수면 장애 개선에도 아주 효과적인 키위를 드셔보세요. 비결은 바로 키위 속에 들어있는 세로토닌 성분 때문인데요. 세로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됩니다. 저녁 시간에 상추와 키위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 성분이 수면의 질을 높여주면서 쾌적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푹 자는 동안 피부 재생도 더 활발해져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환한 피부와 개운한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닌데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키위에는 소화 효소인 액티니딘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액티니딘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편의 통과를 도와주기 때문에 숙변을 배출시키는 1등 공신입니다. 이때 상추와 키위를 함께 섭취하면 액티니딘 성분 덕분에 단백질이 쏙쏙 잘 소화되면서 위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추를 드실 때 꼭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줄기를 깨끗이 씻어 줄기째 드시라는 거예요. 상추 줄기, 특히 끝부분에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거든요. 상추를 고르실 때는 붉은색의 적상추를 선택해 보세요. 적상추가 청상추보다 무려 30배나 좋은 피부 미용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추를 어떻게 먹어야 100%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소개해 드릴 메뉴는 상추 키위 샐러드입니다. 먼저 상추 한 장을 깨끗이 씻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키위 한 개를 깎아 얇게 썬 뒤 상추 위에 올려주세요. 여기에 드레싱을 뿌려주면 달콤 상큼한 맛의 상추 키위 샐러드 완성입니다. 드레싱 대신에 요거트를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비타민C와 액티니딘이 풍부한 키위와 식이섬유가 가득한 상추의 만남. 내일 아침에 간단히 만들어 먹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상추와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해지는 음식 세 번째,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에서 얻은 식물성 단백질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근육량을 보충하는 데 안성맞춤인데요.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같은 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부의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로 관절 건강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두부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2015년 국제 골다공증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 66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하루에 두부를 80g 정도 섭취하게 한 결과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1년간 매일 이소플라본 보충제를 복용하게 했더니 골밀도 감소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두부와 함께 상추를 드시게 되면 이 효과는 배가 되는데요. 상추는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K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의 생성을 돕고 칼슘이 뼈로 침착되는 것을 도와 골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상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C는 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뼈 건강에 좋은 두부와 상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골다공증 예방의 최고인 상추 두부 스프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부 반모, 상추 2장을 준비해 주세요. 상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잘게 썰어 주시고 두부는 으깨 주세요. 냄비에 올리브유 1큰술과 다진 마늘 반 큰술을 넣고 살짝 볶아 주다가 으깬 두부를 넣어 1분 정도 더 볶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냄비에 물 4컵을 부어서 1소끔 끓인 후에 썰어둔 상추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면 구수하고 담백한 상추 두부 스프 완성입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상추 두부 스프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기운이 솟는 것은 물론 뼈 건강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놀라운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상추를 그냥 드시기만 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상추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화나 분노가 자주 나는 증상. 2번째, 수면장애. 3번째, 탈모. 4번째, 열성 두통. 5번째, 변비가 있는 분들은 꾸준히 드시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상추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냉장 보관입니다. 2번째는 상추 찢기입니다. 3번째는 익혀서 먹기입니다. 그리고 상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의 최고의 음식은 계란과 키위, 두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주의보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